자, 여러분,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주식의 종류를 이 주권 발행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하면 그 권리와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종류 주식을 발행했을 때는 그 권리와 내용이 상이하다. 이걸 아까 설명드리고 우리가 잠깐 브레이크를 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권의 발행 형태에 따라서 액면 주식이다, 무액면 주식이다. 즉 액면 주식을 갖든 무액면 주식을 갖든 권리의 내용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명 주식이든 무기명 주식이든 내가 어떠한 주식을 갖든 권리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면 주식은 뭐예요, 여러분? 그 주권에 액면가가 기재되어 있는 주식이고, 무액면 주식은 액면가가 기재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명 주식이든 무기명 주식, 다 똑같은 성질을 하시는데, 기명 주식은 뭐예요? 이 주권에 자기의 이름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무기명 주식은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행법에서 지금 인정되지 않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기명 주식이에요. 무기명 주식. 그러면 액면 주식 인정되고, 무액면 주식. 그 다음 기명 주식. 근데 무기명 주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무기명 주식이다. 이거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권리 내용이 상이하다는 말은 어떠한 종류의 주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는 이익 배당에 관한 종류 주식, 그 다음 자녀재산 분배에 관해서 우선권이 있는 종류 주식. 그럼 이익 배당이냐 자녀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 주식은, 이런 주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걸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러면 권리 내용이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네, 상이하게 됩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종류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외국인이 가진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시킨다 또는 배제시킨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쵸, 불이익을 받죠. 그래서 이런 주식을 갖는 사람들은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여기 단주 보시면, 단주, 주식 병합에 의해서 단주가 발생하고, 여기에서 권리 내용이 다른 종류 주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두 개. 주식 평등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개 배웠습니다. 주식 평등의 원칙의 예외가 단주, 그 다음 종류 주식이다. 그 다음에 전환 주식이 있어요. 전환 주식. 전환에 관한 종류 주식. 예를 들어서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주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보통주를 우선주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전환권이 있는 주식만 이렇게 전환할 수 있다. 그러면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상한 주식이 있어요. 이 상한이란 말은 회사가 일정한 이윤이 나면 이 상한 주식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주에게, 이 사람들 주주죠, 주주에게 자, 가지고 있는 것을 상환하시오. 상환을 청구하면 내가 어떻게 뭐 현금이나 또 다른 유가증권을 주겠습니다. 이 유가증권은 다시 종류 주식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회사에 이윤이 나면 이익이 소각되어 있는 주식, 이것들을 우리가 상한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많이 이윤이 났네, 그럼 나 주식을 팔고 이제 현금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유가증권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주식을 뭐라 그러냐? 바로 상한에 관한 종류 주식이라고 하고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렇게 상한 주식이든 전환 주식이든 의결권 제한 배제든 이익 배당이든 자녀재산 분배든 이러한 주식을 갖는 사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또 행사를 못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의 권리에 대해서는 내용이 서로서로 어떠한 주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 예, 차이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떠한 주식을 갖든 그 내용상 권리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유인물을 보시면 복습 좀 해볼까요, 여러분? 자,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 주권 발행 형식에 따른 주식의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권리 내용이 동일한데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이 있다. 상법은 액면 주식은 액면가 100원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액면 미달 발행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우리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주식의 이 정관을 작성할 때 거기에 417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법원에 인가가 있어야 되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렇죠? 회사 성립 후 2년이 경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우리 기상상법에서 새로 들어온 게 무액면 주식. 최근에 없어진 건 바로 무기명 주식. 그래서 현행 상법상 인정되지 않는 주식은 무기명 주식이다.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때는 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회사가 액면 주식을 발행했으면 계속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무액면 주식을 발행했으면 무액면 주식을 발행했는데 서로 혼합하거나 서로 바꿔서 발행할 수 없다. 동시에 같이 발행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명 주식 보세요. 주권과 주주 명부에 주주의 이름이 기재된 주식이 우리가 바로 기명 주식이다. 말 그대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기명 주식은 어떻게 해요? 양도는 전부 다 뭐 어떻게 한댔죠? 주권의 양도. 그럼 보세요.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기왕에 이 주권에 갑이 있었으면 을에게 팔았다. 그럼 회사의 장부에는 아직도 누가 되어 있어요? 갑이 되어 있죠. 그럼 이거 을로 바꿔야 되죠. 이걸 뭐라 하냐? 이름을 바꾼다. 명의 개설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명의 개설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기명 주식은 주주 명부에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거기 맨 아랫줄에 보시면, 그러나 2014년 4월 20자로 무기명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없어서 그 실효성이 저하되었습니다. 한 번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달에 무기명 주식은 삭제됐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무기명 주식이다. 나머지 세 개는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권리의 내용에 따른 이 종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냐?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권리 내용이 상이하다. 기존에 이게 수정의 주식이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수정의 주식에는 세 가지 있었어요. 왜? 무의결권 주식, 그 다음에 전환 주식, 상환 주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2012년 개정상법에서는 5개에서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이익 배당, 두 번째 자녀 재산 분배에 관한 거, 세 번째 의결권 배제 제한을 하는 거, 네 번째 상환에 관한 것, 다섯 번째 전환에 관한 주식.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 종류 주식이 있으면, 뭐 회사에서 뭐 경영권 방어할 때도 필요하고, 뭐 주식을 양도를 제한하는 거 등등등, 뭐 임원권부 종류 주식 등등. 또 옆에 있는 일본 나라 같은 경우는 또 우리보다 더 많은 이 종류 주식을 이제 또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종류 주식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종류 주식은 어떠한 주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권리 내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그런 주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예외다. 이거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평등의 원칙으로 와서, 우리 의의는 아까 봤습니다. 각 주주의 권리와 의무는 그 주식 수에 비례한다.
즉 이익 배당이냐 자산물 배상 분배나 의결권은 그 수에 따라서 행해지기 때문에 이 개념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예, 바로 주식 평등의 원칙이라 하고 있다. 이해됐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에 오시면 우리가 또 뭘 공부해야 되냐면 이 예외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배웠어요. 뭐? 단주 처리하고 종류 주식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기 단주 처리와 종류 주식 여러분 공부했죠? 예. 그래서 이 예외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좀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예. 여기 보시면 주식 평등의 원칙의 예외로서 방금 단주가 있었어요. 기존에는 주주였는데 주주가 안 된다. 그 다음 종류 주식이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갖냐에 따라서 행사하고 행사 못하기 때문에 차별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소수 주주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게 있고 3% 가진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거, 10% 가진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나눠져 있다. 그럼 뭐예요? 이 비율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걸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럼 불평등해요, 평등해요? 평등하다. 그 다음에 감사 선임의 경우가 있는데 감사 선임, 예를 들어서 5%의 주식을 갖는 사람이 감사를 뽑을 때 5%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감사를 뽑을 때 의결수는 몇 프로예요? 5%죠.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시킨다. 그럼 3% 초과하는 부분은 뭐야? 5 빼기 2, 3이죠. 그럼 얼마 초과돼요? 5 빼기 3은 2%는 제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5%를 다 해야지 3%만 하고 2%는 못한다. 그래서 이건 불평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평등의 원칙에 관한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류 주식, 감자, 소수주주, 단주 처리.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식 평등의 원칙 두 문자로 이렇게 큰맘 먹고 이 외제차를 샀습니다. 사는 순간 바로 그 회사에서 그 차량이 단종됐다. 그럼 뭐예요? 구형이 되는 거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단종 소감이 어때요? 이렇게 단종 소감.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내면 단종 소감만 엄청 많이 외웠어요. 시험 갔는데 소가 뭐지? 소주 천만의 말씀. 단은 뭘까? 이렇게 편의성이 있지만 그 두 문자를 공부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2페이지 계속 왔죠? 그 다음에 주주의 권리, 주주권, 사원권이라 했죠? 방금 이제 우리 배울 게 이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소수주주냐, 단독주주냐, 뭐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또. 자, 우리 보십시다. 주주의 개념이 나오죠. 1번. 주식의 기속 주체가 누구냐? 이게 주주야. 주식이 누구에게 주식했나? 너에게 했다. 그럼 네가 주주고 나에게 했다. 그럼 내가 주주인 거죠. 자, 그래서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도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법인도 가능하죠. 그래서 뉴스에 보면 어느 미성년자는 어떻게 해요? 주식이 제1대 주주다. 막 이렇게. 부럽죠? 예. 자, 그래서 이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갖는 권리가 주주권인데 주주의 권리는 법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의 결의에서 제한할 수 없다. 왜? 고유에 관한 권한이 주주권이다. 그래서 이 주주의 권리, 주주권은 크게 이렇게 나누죠.
공익권과 자위권, 그 다음 단독 주주권과 소수 주주권, 이렇게 구별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소수 주주권은 바로 여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주식 평등의 예외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익권이란 말은 회사의 공적인 일에 대해서 주주로서 당연히 갖는 게 뭐일까요? 바로 의결권입니다. 왜? 그리고 자위권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배당권이죠. 배당. 이런 것들이 스스로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단독 주주권이라는 개념은 이거예요. 단 한 주라도 가진 주주이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즉, 한 주만 가져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걸 우리가 단독 주주권이라 한다. 이해됐습니까? 소수주권 뭐예요? 일정한 비율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까 말했잖아요. 뭐 여기에서 3%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주주. 1%, 10%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주주. 다 따로 돼 있죠. 여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회사 운영의 자보세 이제 1번 반가로 1번 공익권과 자위권이 나오죠. 그래서 공익권과 자위권, 자, 회사 운영에 참가를 목적으로 한다. 공익권, 즉 주주총회에 참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스스로의 이익은 뭐예요? 경제적 이익의 목적이 자위권인데 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들을 우리 대표적인 뭐라 한다? 대표적인 바로 주식 뭐요? 배당권이 자위권이다. 자, 그 다음 단독 주주권과 소수 주주권이 있습니다. 자, 단독 주주권은 주식수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오로지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다. 한 주 이상의 주주, 한 주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단독 주주권이다. 이해했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주식수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단독 주주권이다. 그래서 만약에 뭐냐 했냐면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이 있다.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 여기 단독 주주권. 자, 뭐가 있냐? 자, 보세요. 신주 발행 유지가 있다. 이 앞으로 유지란 말은 스탑, 저지한다, 이런 뜻으로 기억하십시오. 얘기했어요. 유지란 말은 뭐 스탑, 저지, 그만두게 한다. 신주 발행을 그만두게 하는 청구권이다. 아니, 불공정하게 신주를 발행되면 내가 손해를 받으면 그걸 계속 발행을 해야 할까요? 그만두게 저지시켜야 될까요? 저지시킨다. 누가? 주주가. 어떤 주주가? 단독 한 주라도 가지고 있는 주주면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정한 비율이 필요 없는 단독 주주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재무제표 뭐예요? 재무제표 열람권. 오타 났습니다. 재무제표 열람권. 그래서 신주 발행을 유지 청구권이나 재무제표 열람권 같은 것은 일정한 비율을 요하지 않고 그 회사 주주이기만 가능한 단독 주주권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소수 주주권은 일정한 비율 이상 가진 주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 됐습니까? 일정한 비율 이상 가진 사람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가 할 수 있고 3%가 할 수 있고 10%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저하고 약속합시다. 우리 1%하고 10%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3%로 보시면 돼요. 그럼 3%를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1%는 이거고 나머지는 다 3%를 봤다. 그럼 1%, 2% 아니면 다 3%다. 이렇게 공부하면 더 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를 보시면 뭐가 있냐?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 여기서 뭐 아는 게 뭐 있어요? 유지 그만두게 하는 거네요.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계속 줄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행위를 계속 하게 해야 될까요? 그만두게 해야 될까요? 그만두게 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누가 한다? 1%의 소수 주주가 한다. 그 다음에 주주의 무슨 소송이냐? 대표 소송이 있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위대한 몇 프로? 1%. 위대한 1%. 그럼 대표 소송이 뭐냐? 대표 소송. 이거 뭐예요? 소수주죠? 1% 소수주. 대표 소송은 뭐냐? 대표 소송. 갑 회사가 을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돼요. 갑이 을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이라는 1%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누가 되냐? 원고가 되고 얘가 누가 되냐?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대신해야 할 책임 추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이걸 뭐라 그런다? 대표 소송. 비율이 뭐 1%. 그래서 위대한 1%. 여러분 소수 뭐 1%니까 뭐 얼마 안 된다. 그런 소리 아니에요, 지금. 소수 주주권은 삼성전자의 그 회장 있죠. 이분이 0.78% 가지고 있는데 대주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그럼 10% 가지고 딱 끝났습니다. 해산 판결 청구권이에요. 해산 판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10%예요. 그럼 나머지 전부 다 3%다. 이렇게 하고 3%는 우리 공부하면서 앞으로 자, 우리 위대한 1% 해산 판결 청구권 10%가 아니면 3% 했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뭡니까? 네. 전부 다 뭐? 그죠? 3%입니다. 그래서 3%를 우리가 하나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자, 요건 나중에 우리가 또 따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 소수주주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소수주권 1%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그 다음에 대표 소송 위대한 1%. 3%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주주제한권, 주총소지권, 집중투표권, 해임 청구권, 회계장부. 거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회계장부 열람권. 요거 하나 기억할까요? 3% 중에서 회계장부 열람권하고 재무제표 열람권하고 다르다. 재무제표 열람권은 단독 주주가 하지만 회계장부 열람권은 3%가 한다. 요거 좀 여러분들이 좀 제가 이거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로 이제 보시면 이제 객관식을 내거나 이제 이렇게 내면 요 문제를 살짝 비틀어내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 좀 더 확실하게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좀 학습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거 그 다음에 10%는 해산 판결 청구권. 그래서 여러분 주제의 권리의 종류에서 공유권, 자유권, 단독 주주권, 소수주권이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죠. 뭐 출자 의무, 상계 금지, 면제 의무 등등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 살펴보시고 일단은 권리 위주로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주권이 나옵니다. 주권. 여러분 대표적인 유가증권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어음수표예요. 어음수표. 그리고 이 유가증권의 종류를 다양한 방법으로 뭐 비교했을 때 뭐 여러분 화물상환증도 아시죠? 운송업 공부하시면 이런 화물상환증, 그 다음에 어음수표,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주권, 이것들을 다 가치 있는 종이 쪼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유가증권. 그래서 주식은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주식 종이란 자체 모든 권리와 의무가 녹아 있어요. 이걸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표창한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우리가 표창장 이런 거 받죠. 상장. 거기에 뭐 이렇게 뭐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반정 맞아서 이에 상장을 수여함 또는 이에 표창을 함. 표창이란 말은 그러한 보이지 않는 공부를 잘하고 모범이 되고 그런 행위들을 이 표창을 딱 받으면서 그거 보는 순간 아 얘가 이런 애였어 이걸 느끼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주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럼 보세요. 또 한번 이거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럼 보세요. 주주는 언제 됐죠? 주주가 되는 시기. 주주는 언제 될까요? 왜 물어볼까요? 다 했기 때문에요. 언제? 설립 등기를 할 때. 답을 말했어요. 설립 등기 시에 뭐가 되냐? 주주가 된다. 주주됨. 설립 등기 시에 주주가 된다. 그럼 보세요. 주주 언제 된다고? 설립 등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등기의 효력이 주권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언제까지? 6개월 이내. 그럼 이 주권을 왜 발행할까요? 가장 큰 목적이 뭐랬어요?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 필요했잖아. 방금 했잖아요. 아까도 여러분.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주권이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주식 양도 그럼 이런 주권이 나와야지만 주주가 될까요?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등기하면 주가 된다. 주가는 이건 양도하기 위해 이걸 또 뭐라 한다? 유가증권이지 주권이 나와야지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입학을 하면 학생이지 학생증이 나와야 학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또 이거 코로나 때문에 시험생들 학교를 못 왔어요. 그럼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증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학생증은 뭐예요? 아, 얘가 가면서도 이 학생증을 보여줬을 때, 아, 얘가 이 학교 학생이라는 걸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막 다니면서 뭐 이마에 써야 됩니까? 난 주주, 뭐 어디 회사 주주 이렇게 쓰고 다녀요?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의 보시면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관증거다 이런 뜻이에요. 표창한다 말은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보든 학생증을 보든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이런 학생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우리나라의 국민이구나 이런 걸 안다 이 말이죠. 그걸 봄으로써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학생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표창한다. 이미 발행한 주주의 지위를 증명한 것이다. 그래서 주주가 언제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학생증 중에 요즘 뭐 이제 통장하고 연결돼서 발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옛날에는 학생증 없이 다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학생이에요? 학생이 아니었어요. 학생이죠. 네, 학생이죠. 당연히. 이해되셨죠? 이제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래서 성질이 중요하는데요. 비쳤습니다. 비설증권이란 말은 설권 비자 동그라미 아니 빌자 아니 비자 권리를 만들어준다. 주주로서 만들어주는 거라고 아니라고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주주는 벌써 등기됐을 때부터 그냥 주권은 주주인 것을 나타내는 유가증정원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비설증권이에요. 요식증권이에요. 주권도 뭐 이렇게 했죠. 뭐 기명조건이면 이름을 쓰고 알겠습니까? 예. 비문헌증권이다. 주권의 내용은 주식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지 주권의 기재사에 따라 정해진 게 아니다.
그래서 문헌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바로 어음수표가 되겠습니다. 비문헌증권. 요인증권. 내가 주식을 샀기 때문에 주주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아니면 뭐 상속을 받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서 하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지시증권은 아니다. 이 지시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어음수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들 뭐요? 바로 비설증권, 요식증권, 비문헌증권, 요인증권, 그 다음에 지시증권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가볍게 알 필요가 있다. 중요해요 또.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 아까 보았던 이제 우리 이제 주권의 종류. 그럼 이런 주권은 뭐가 있냐? 두 가지 있죠. 이름이 적혀 있으면 기명주권, 이름이 없으면 무기명주권. 그래서 우리 기명주권과 무기명주권이 있는데 기명주권을 보세요. 주주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는 주권, 상법상의 원칙이 바로 기명주권이고, 무기명주권은 우리 2014년도에 폐지됐죠. 그래서 이 성명이 표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있는 내용들은 다 삭제하면 됩니다. 무기명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삭제할 필요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이번에 단일 주권과 병합 주권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100만 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식도 100만 장. 이게 단일 주권이죠. 1억 만 장, 1억 장, 1억 만 장, 1억하고 만 장. 이거 리아카 시골 아닙니까? 잊어보면 어떻게 하려고 주권. 이럴 때 이걸 1억 100만 주를 한 장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한 장? 이걸 병합주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주식을 표정하는 주권을 우리가 단일 주권이라 하고, 이러한 여러 개의 주식을 한 매의 주권으로 표정하는 것을 우리가 병합주권이다. 이 병합주권은 어떻게 해요? 편하죠? 가지고 다니기. 예. 그리고 이 주권을 우리가 회사에 보통 어떻게 발행한다 했죠? 자, 이렇게 단일 주권, 병합 주권이 있고, 무기명 없고 기명 주권 있죠. 기명 주권은 주권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럼 보세요. 회사에 장부가 있죠. 이걸 주주 명부라 그래요. 여기도 갑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근데 이걸 뭐 굳이 회사의 장부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걸 굳이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불소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가지고 왜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민증을 잊어버렸다 또는 학생증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국민이에요? 학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기 수업 들으면서 주머니에 지금 민증하고 학생증 가지고 있나요? 아닐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떻게 해요? 서로 발급받으면 되죠. 그럼 주권을 잊어먹었어요. 주주의 주주가 아니에요. 주주 아니에요? 그럼 더 쉬운 말로 해줄게. 더 어려울 수 있나? 수표를 잊어먹었다. 또는 어음을 잊어먹었다. 돈 잊어먹은 거야? 안 잊어먹은 거예요? 안 잊어먹었어요. 다시 재발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단일 병합주권 기억하시고, 거기에 나와 있네요. 주권의 발행은 언제 할 것인가. 우리 설립등기 때 공부했죠. 그래서 주권을 작성해서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주권 발행이라 하는데, 발행 의무 보세요. 회사는 성립 후 비춰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야? 설립 등기 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문에 뭐 회사 성립 후 또 같은 말로 등기 후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아보시고, 또는 신주 같은 경우는 납입 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했다. 이때 지체 없이는 과연 언제까지냐? 6개월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로 본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권의 효력은 이제 우리 판례가 교부실로 봅니다. 교부했을 때 이제 주권으로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권 불소지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주권 불소지 제도, 일단 기명 주식에만 해당됩니다. 왜? 주주 명부에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떻게 해요? 주권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유실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가지고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권의 불소지 제도는 기명 주식에만 해당된다. 기억하시고요. 주식의 양도, 근데 주식을 지금 이렇게 주주 명부에 있기 때문에
기명주권을 안 가지고 다녀요. 소지를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갑이 이 주식을 을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뭘 갑자기 주권을 교부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왜 양도해야 되기 때문에 불소지를 하더라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필요합니다. 주권 없이 양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1번에 주권 불소지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명 주식의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불소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계에서 대리인 둔다는 그 대리인에게 불소지를 신고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발행을 보시면 신고한 주주는 언제든지 주권 발행에 대해서 언제든지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겠죠. 왜? 양도해야 되기 때문에. 왜? 양도하거나 입질을 하기 때문에. 입질은 뭐예요, 여러분? 입질. 강태곤이 이렇게 낚시하는 게 입질입니까? 입질. 질권 설정에 들어간다. 우리 질권 있죠? 네. 질권. 이 질권은 뭐예요? 동산에 대해서 담보 잡히는 거죠. 네. 동산은 뭐가 있습니까? 그럼 무슨 어음, 수표 또는 이게 주권 이런 거에 담보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걸 입질. 그래서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담보 잡히기 위해서는 주권 가져오세요 하면 주권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또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주권을 어떻게 양도하거나 입질할 때 뭐 필요하다? 주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입질하려면 주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권을 상실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재발행 가능할 것인가? 제가 가능하다고 했죠. 주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 훼손 등으로 사유로 주권을 상실해도 주주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증 잊어먹어도 학생이 아닌 것처럼 주권을 잊어먹어도 왜? 빨리 어떻게 해요? 재발행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 이 주운 사람이 선의 취득했을 때 문제가 커집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럴 때는 하나의 권리 위에 하나의 그 주권 위에 권리자가 두 사람이 생긴다. 이건 이따가 선의 취득할 때 공부할 겁니다. 아셨죠? 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리 행사도 빨리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명의개설을 하기 전에 주주의 주권 없이 명의개설을 청구할 수 없고, 주권은 주식의 양도 수준이기 때문에 주권을 상실하면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이 주권은 뭐예요? 양도의 수단이 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주주 명부에 대해서 우리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